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더 플러스 조성희 지음 출판사 유형입니다. 저자 조성희님은 국내 1호 마인드파워 스페셜리스트고요. 마인드스쿨 대표입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3장 행복한 부자로 가는 심플하지만 확실한 17가지 법칙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자로 가는 심플하지만 확실한 17가지 법칙. 1.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나는 많은 돈을 원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원하는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돈이면 충분하겠는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하고, 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적어보라. 목표는 충분히 높아서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만들기도 해야 합니다.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당신이 쓴 액수를 보라. 월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명확한 액수가 그려졌다면 이제 그것을 당신의 비밀번호로 만들어라. 로그인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액수를 외치게 됩니다. 외칠 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실감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법칙 2.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라. 당신이 쓴 액수를 보라. 그 액수를 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당신의 마음속 스크린에 구체적으로 그려보라.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면서 원하는 삶을 누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것을 작은 목표 카드에 적어 틈날 때마다 꺼내서 읽자. 잠재의식이 완전히 수용할 때까지 수시로 읽는 것이다.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오랫동안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다. 법칙 3.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진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노트에 쓰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생길 때 신에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법칙 4. 나에게 힘을 주는 어메이징 선언문을 만들자. 박지성은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도 아니고 나는 성공하고 싶다도 아닌 나는 성공한다로 언제나 현재 시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제1의 갑부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날마다 자신에게 2가지 최면을 겁니다. 하나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있을 것 같다이고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입니다. 빌 게이츠는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속에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외치고 싶은가요? 나는 무엇을 하든 잘한다. 나는 언제나 활기차다. 나는 언제나 자신감에 넘쳐 있다. 나는 점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나는 언제나 쉽게 목표를 달성한다. 나는 항상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행복한 부자다. 이렇게 나만의 어메이징 선언문을 작성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거울을 보며 웃으며 큰 소리로 외치고 그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자. 법칙 5.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1000번 씨부리기. 바라는 것을 매일 1000번씩 입으로 소리내는 것. 그 문장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 바라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말해 생활의 일부로 만들라. 그것이 1000번 씨부리기의 기초다. 1000번 씨부리기를 할 때는 단지 외우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목표가 잠재의식에 동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주입해서 그것이 완전한 신념 상태가 되도록 하고 나중에는 마음속에서 완전히 믿어버리는 확신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느껴지며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하게 되고 이미 이루어짐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감사합니다 라며 울컥 눈물이 나기도 하죠. 저자는 이를 잠재의식이 기적을 이루는 마음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하루 1000번씩 적어도 100일 동안은 단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얼만큼 집중하느냐,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목표와 함께 잠들고, 목표와 함께 일어나고, 목표와 함께 먹고 마시며, 목표와 함께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스며들고 어느 날 현실이 됩니다. 법칙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하라. 일단 계획을 세우면 그들은 바로 시작합니다.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그들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필요한 수정을 하고 계속해서 행동합니다.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고 바로 들이대고 저질러야 합니다. 그래야 피드백을 얻고 다음번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단순한 차이는 부자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동을 시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하라. 당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바로 지금 저질러야 할 때입니다. 법칙 7. 매일 조금씩 찍은 점이 결국 걸작이 된다. 승자와 패자는 간발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다른 점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일의 작은 차이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매일 기꺼이 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 예외 없는 규칙을 고수합니다. 그 꾸준하고 예외 없는 반복을 통해 그냥 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최고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당신은 피땀을 흘리는 듯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피가 끓어오르듯이 갈망해 본 적이 있는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힘든 순간에 1%를 끌어올리려는 힘이 생기지 않고 그렇기에 절대로 끝까지 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꿈을 찾고 꿈을 향해 기꺼이 도전하라. 법칙 8. 돈이 편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돈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편안한가요? 부자들의 마음이 편안한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돈이 저절로 그들을 찾아드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2,000원 있을 때와 200만 원 있을 때 뭐가 달라질까요? 2,000원이 있을 때 나는 가난해서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있을 때는 풍요로운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거야 라는 풍요로운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어떤 책에서는 20대라면 20만 원, 30대라면 30만 원, 60대라면 60만 원을 지갑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2배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다녀보라고 말합니다. 너무 큰 액수라고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 돈을 꺼내 세어보고 그것과 편안해져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라.
더 많이 가지고 다닐수록 당신은 돈이 더욱 편안해질 것이고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지니고 다닐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가지고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행복한 부자야.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정말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도 점점 풍요롭게 바뀌어 갑니다. 법칙 9. 돈을 부르면 온다. 돈은 말할 수 없으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면 그것은 올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활짝 웃으며 인사하세요. 안녕, 어서 와. 와줘서 고마워. 돈을 쓸 때는 잘 다녀와. 경험 많이 하고 친구 많이 데려와. 잘 갔다 와. 많은 경험하고 돌아와. 너를 사랑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풍족함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매 순간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돈과 절친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법칙상 돈도 기뻐하며 나에게 달려옵니다. 법칙 10. 얻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전환하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를 이루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나에게 거저 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거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하며 수확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어주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 불을 향한 통로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인생의 기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주어야 함을 주면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법칙 11.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낡은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마음 비우기,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내가 평생 원한을 품고 다닌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셈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고통,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는 부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말해주자. 당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그에게 평안과 행복, 사랑을 보내주자.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미움의 감정이 없을 때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활기찬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법칙 12. 가난한 정보를 거부하라. 아무 음악이나 아무 영화나 아무 책이나 보는 것은 마치 몸짱을 꿈꾸면서 눈에 보이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아도 잠재의식은 다 기억하고 저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과거의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해도 그 고생스러웠던 과거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가난의 에너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가난한 정보는 의식에도 넣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법칙 13. 저축하는 습관이 곧 자제력이다. 자제력이 결핍된 예로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지름신이 내려와 무지막지하게 써버리는 소비 습관입니다.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신용카드로 써버리고 카드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는 자제력이 부족한 데서 온 결과입니다.
얼마를 저축하느냐보다 저축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이야말로 자제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최종적인 경제적 자유를 위해 경제적 자유통장을 만들어라. 자신이 번 돈의 일부는 자신을 위해 별도로 남겨두라는 의미입니다. 번 돈 가운데 10%는 저축하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반복하여 생각하라. 나는 풍요롭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행복한 부자다. 법칙 14. 열심히 한 당신 최고를 즐겨라. 일을 할 때는 온 마음으로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10% 이상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칭찬 선물을 해주며 나 자신을 최고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선물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선물을 생각하며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 또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노력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과정도 성취도 나를 위해 축복해주는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자. 그 시간이 축적될수록 당신은 놀랍게 더 풍요로워지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법칙 15.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파워. 함께 더 멀리. 잘 되는 나, 잘 되는 너. 몽상이 아닌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도와줄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건설적인 마인드를 지닌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야 할 때입니다. 긍정적이고 당신을 믿어주고 당신이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당신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가능성을 생각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싸게 하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못하는 것을 매우 잘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내가 지금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멋지게 헤쳐나가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법칙 16. 행복한 부자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교육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교육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무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며 행동하는 능력이 곧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괴테가 말했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내가 먼저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 즉,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개발하고 그릇을 넓혀 나가는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 계속 부자로 사는 지름길은 나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법칙 17. 보상에 상관없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정조의 삶을 풀어낸 영화 영린에서 정조가 자주 쓰던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이 습관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사랑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매진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므로 더욱 빠르게 성공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최고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자. 아마추어는 사람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프로는 자기 자신과 경쟁합니다. 오늘은 조성희님의 더 플러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7가지 법칙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플러스 시켜서 당당히 두 팔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